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? 이게 필요한 거예요. 얘한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것은 상황 설명밖에 안 되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대사가 될 겁니다. 이거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, 이 대사를. 몇 년 전에 시리아 정부군에 북한산 무기를 공급하는 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팀을 결성한 적이 있었어. 어렵다. 그때 최 과장님은 도감청 전문가로 합류했었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. 합류했었고 하고 점이 있는 건지. 팀원 중에 한 명이 정보비를 가로채는 바람에 중요한 정보 라인이 날아가 버렸거든. 그때 반군 쪽에서 가이드로 붙여줬던 민병대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거야. 자기는 어리니까 상대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. 결국 작전은 실패했어. 상대 조직한테 들키고 말았지. 그런데 그 아이는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.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. 죽었네.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. 그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어. 상대가 우리와 자신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. 최 과장님은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.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난 그 말에 설득되고 말았어. 그러다가 결국 그 사고가 나게 된 거야. 그때는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네. 자, 지금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 설명으로 빠지기 쉬운 대사입니다.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지가 얘가 조금 있어요.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상황 설명의 대사처럼 흘러갈 수 있는 대사고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일 대사입니다.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. 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? 이게 필요한 거예요. 얘한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것은 상황 설명밖에 안 되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대사가 될 겁니다. 이거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, 이 대사를. 그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? 그 아이가 죽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라는 말은 뭐냐면 최 과장님이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설득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의식이 있었지만 그 말이 또 맞고 내가 아는 아이고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새끼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면서 죽었는데 당연히 동정심도 들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 말에 설득되려고 하다가 그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.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사고가 나서 그때는 한 아이, 그 아이만 죽었을 뿐인데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회개는 아니고 후회, 그쵸? 후회를 아마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사고가 났으니까. 근데 마지막 말은요. 그때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라는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최 과장님을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쉬운 대사 아니죠. 말의 맥락을 잘 훑어보세요. 이 말이 요하는 바를 일단 뭔지 감을 잡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실무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최 과장님을 이제 알겠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뭔 일이 있었길래 최 과장님을 이제 알 것 같냐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지금 뭔 일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안 써 있어. 자, 이러니까 리얼리티를 찾는다라는 것이 당연히 평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양된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? 대단한 학문 아니냐? 사실주의라는 것은? 너무나 멋진데? 자, 이 대사가요, 어려워서요, 알기만 해도 진짜 칭찬해 줄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.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분석만 해도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해도 이것은 찾을 거 다 찾았으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면 찾을 거 다 찾게 하는 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선인 것 같아.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입혀주는 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.
제가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. 놀자님, 긴 대사면은 항상 있는 문제 같아요. 중간부터 집중력이 흩어집니다. 지금 상황이 덜 그려진 것 같아요. 뭘 안다는 건지, 깨달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. 설명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설명을 함으로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게 하는 건데 그 목적이 약한 것 같습니다. 왜 알려주는 건지, 뭘 알겠다는 건지 정확하면 좋겠어요. 지님, 제가 봤을 때 대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중반부까지는 소설처럼 좀 문어체로 쓰이고 조사가 쓸데없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확실히 말로 풀어보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. 일단 구어체로 바꿀 수 있는 조사들은 다 바꾸고 제 말투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해 생각하고 듣고 나니까 확실히 내레이션에 가깝게 들렸습니다. 연님, 그 사고 때문에 이 말들을 하는 걸 텐데 아픔이든 충격이든 후회든 뭐가 알 것 같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 사고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있는 일 때문이에요. 그렇다고 과거의 감정들이 지금 표현되면 그건 또 과거에 사는 거자지 현재를 사는 게 아닐 거고 어렵네요. 뭐지? 그 사건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최 과장님은 하필 지금 왜 이해가 가는지 네 이것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하필 지금 최 과장님이 왜 이해가 가는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. 그때 그 이야기 그 사고 사람이 죽은 얘기고 되게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고도 그 아이도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수적인 겁니다. 하루님, 몇 년 전 일이었어도 큰 상황이어서 지금 말할 때 어느 정도 당시에 인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, 그건 그럴 겁니다. 지금 말하는 걸 들을 때는 큰 상황 같지 않아요. 상대한테 설화를 들려주는 느낌이 큽니다.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상황과에 어울리는 얘기구나. 이 정도. 그럼 상황 설명이겠네요. 그죠? 명확한 이유가 담기면 좋겠다 싶었습니다. 지금 연계선 잘 모르겠습니다. 잘한 것들도 있어요. 단문이 길어서 이렇게 필요한 분석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긴 할 건데 지금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아웃풋을 들으면 상대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럴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나 알아들을 것 같아. 이 얘기를 상대가 네가 지금 잡은 설정으로 상대가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냐? 나는 못 알아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앞에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라는 서론이 필요하고 그다음 네 얘기는 그냥 이 서론을 말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설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지금 그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이해하겠다. 이젠 알겠구나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고 되게 지금 뿌듯한 것 같아. 그리고 네가 분석해 놓은 걸 보고 내가 아는 너는 뿌듯할 것 같아.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. 요즘 되게 살기 편하신 것 같아. 그래서 고민이 좀 덜하다. 이 단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줄이다. 그때는 최 과장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. 이 말이다. 라는 걸 캐치한 것도 잘했어. 이거 모르는 애들 많을 거야. 이것도 야 이걸 깨달았다는 것에 뿌듯함은 끝나면 안 되겠니? 시리아 정부군에 북한산 무기를 공급하는 밀매 조직을 검거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군 특수부대 또는 국정원 요원이 아닐까. 네,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최 과장님의 행동은 팀과 동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다. 팀을 도와주던 어린아이가 고문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복으로 하는 거는 조직 특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이다. 그렇기에 나는 설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.는 설정은 안 될 것 같아. 왜냐하면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아. 그래야 네가 그냥 최 과장님한테 딸려간 사람이 아니라 공동 책임자가 돼. 최 과장님이 너를 설득하지 않으면 그 사고가 없었을 거야. 너는 지금 이해가 안 됐고 최 과장님이 뭔가 주도한 것처럼 생각이 든 것 같은데 그러면 너의 내적 갈등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최 과장님이 오히려 너보다 밑에 있는 사람 뭐 약간 이래서 그냥 최 과장님은 도청에 대한 그런 전문가일 뿐이지 이 군 통솔권은 내가 더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설득을 해서 네가 설득이 된 거야 돼.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사람이 설득 안 되겠냐 진짜 인간이
지나가는 동네 고양이들만 막 이렇게 죽였다라고 해도 그놈의 새끼 사형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, 이거 사람이 죽었 나갔고, 아이가 죽었 나갔고,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는 책임도 있잖아. 근데 걔가 그렇게 죽은 거잖아. 물론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 죄책감 없었을까? 그래서 최 과장님이 나를 설득했을 때 나도 설득이 됐을 거야. 아니 왜 안 됐겠어. 사고가 났다라는 건 아마 최 과장님의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대요. 네,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당시 최 과장님이 보복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자. 나이가 어린 현지 민병대원이 우리를 도와주다가 고문을 당해서 죽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이상일 게 필요하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 과장님한테 그 어린 민병대원과 같은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다는 거다. 민병대원에게 자신의 아들이 투영되었고 고문을 받으면서 끔찍하게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 왜 떠올랐을까? 아니 그 아이와 나이가 똑같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? 그 아이처럼 내 아이도 죽은 적이 있다든지, 그래서 떠올랐다든지, 뭐 아니면 뭐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가능할 수 있을까? 아무튼 그래서 보복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?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알 것 같다는 말도 나 또한 결혼하고 자식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.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지. 이해가 안 되지. 네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, 그치?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겼다라고 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지. 이거는 if일까 아닐까, 그치? 아닐 것 같아. 아닐 것 같아. 왜냐면 진짜 내가 알 순 없잖아. if는 아닐 것 같아. 차라리 내가 모르더라도 생각이 가능한 어떤 나의 설정들,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생기지 않은 내가 if이라는 것의 아이는 현재의 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. 내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알겠지는 알겠지겠지. 그래서 이거는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설정일 겁니다만 이렇게 했다고 100원이 이해할 수는 없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상대는 누굴까? 이 말을 하는 이유까지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최 과장님의 아들이 아닐까? 현재 일어난 어떤 사건이 몇 년 전 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? 자, 그림을 한번 그려본대요. 최 과장님은 도감청 전문가고 그렇다면 중요한 국가 기밀 같은 것도 많이 다뤘을 거고 특정 정보가 최 과장님 집에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카드라든지 어떤 장치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. 혹시라도 토사구팽을 당할 수도 있게 남겨둔 보험 같은 것이다. 최 과장님은 사후에는 몰랐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고 최 과장님의 사후에는 몰랐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고 그 정보를 노리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최 과장님의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. 정보만 회수 또는 파기하는 작전 중간에 최 과장님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졌고 나는 무리하게 단독 행동을 해서 그 아들을 구한 것이다. 몇 년 전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. 이것이 그때 최 과장님의 선택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아들은 그때는 최 과장님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 큰 성인이지 않을까?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애가 있는데 이 아이와 최 과장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식이 다 똑같지라는 생각을 할까? 그 나이에 고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시간이 뭐 엄청 막 1년 후다 뭐 이렇게 한다면 내 새끼라는 또 생각 안 해요. 난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. 그 사이에 얘는 안 크냐? 왜 우리가 모든 아이를 보면서 내 새끼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죠.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. 자, 그 과정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고 나중에 그 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면서 왜 나를 구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상황이면 어떨까? 아니, 지금 나는 이 서브텍스트가 뿌듯한 것 같아. 그리고 목적이 지금 질문에 답해주는 거. 왜 나를 구했어요?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이 안 될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럴 것 같지 않냐? 너무 너무 섹시피어 아니냐? 섹스피어. 좀 심플하게 가면 안 돼. 심플 앤 딥. 선생님의 연기 추구는 항상 심플 앤 딥이거든요. 그리고 첫 줄이 너무 몇 년 전에 시리아 정부군의 북한산 무기를 공급하는 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
시리아 정부군에 북한산 무기를 공급하는 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를 한 번에 가는 건 무리수예요. 간정공장 공장장인 줄 알았잖니.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있니? 얘 지금 다치지 않았니? 자,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구했잖아요. 그리고 구할 때는 최 과장님이 그 아이를 구했던 그 심리와 내 심리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내가 그냥 그 순간에 그런 위험에 얘가 처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구한 걸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중에 구하고 보니까 내가 최 과장님이 이해가 되더라지 구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을 겁니다. 당연하죠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얘는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무슨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따져보면 이상하지 않나?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,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,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얘기를 할까 하는데, 깊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. 그냥 뿌듯한 것 같아. 그냥 뿌듯한 것 같아. 중요한 정보 라인이 날아가 버렸거든. 약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. 이 얘기를 왜 되짚어서 얘한테 해주고 싶을까? 얘한테 해주려는 얘기는 최 과장님이 얘 아버지니까 이 얘기를 해주려는 그 이유가 붙겠죠.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날 구해달라고 하니까 니네 아버지도 그렇게 아이를 구했었다. 그때 내가 잘 몰랐는데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얘기지 않겠어요? 그러면 최 과장님이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가 이랬었거든. 약간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? 근데 너한테 지금 최 과장님에 대한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보단 뿌듯함이 더 크고, 그보단 다른 게 더 큰 것 같아. 왜 이 예를 들까? 하필 왜 이 예를? 그리고 하필 왜 얘한테 이 예를 들어야 얘가 이해가 될까? 얘가 최 과장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. 네가 지금 분석한 대로라면. 결국 작전은 실패했어. 지금 네가 이런 실패라든지 뭐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에 의미를 되게 심하게 담아서 막 그렇게 빡가자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는 알겠습니다만 더 이런 부분에선 빠져야 되고 최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네가 이 부분에서 과한 감정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또한 느껴져요. 그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도 조금 본질은 아닌 것 같아. 모든 것이 구체적이면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.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상대가 우리와 자신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. 자, 이 대답에 대한 깨달음을 잘 못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. 그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어. 상대가 우리와 자신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얘는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. 우리의 적이니까요.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쟤를 북한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주입받은 거지.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야. 얘가 엄청 적은 물리쳐야 돼. 막 이런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얘 뭘 또 몰랐고 상대가 그냥 우리의 적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해서 얘 그렇게 갔던 거야. 그래서 뭣도 모르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 거야.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야. 그 얘기지. 단순했어. 그렇게 걔는 훌륭했는데 느낌 아닌 것 같아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그 말에 설득되고 말았어. 난 그 말에 설득되고 말았어. 그럼 좀 나는 그 말에 설득되고 말았어. 이렇게 뭐 지시대명사 좀 찍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. 그러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이 너무 없습니다. 그땐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. 여기도 방점 잘못 찍혔죠. 그땐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가 아니라 그땐 최 과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사고도 그 사고가 나게 된 거야. 그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가 나게 된 거야. 이렇게 제발 지시대명사에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해가 뭐 안 된다. 왜냐면 네가 그 말에 설득돼서 최 과장님이 그럼 죽은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아이한테 너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 아니야? 그런 인상은 왜 없어? 나는 네가 이 아이 앞에 서기가 되게 어려운 설정인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감정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를 구한 거에 대한 생각만 있네. 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설득은 안 됐으니까. 아무도 설득 안 됐는데.
그리고 되게 잘 모르겠게 끝났어. 잘 모르겠게 끝났어. 그래서 근데 왜 저를 구해 주셨냐고요. 이럴 것 같단 말이야. 근데 저를 왜 구해 주셨는데? 제가 다시 물어볼게. 이럴 것 같단 말이야. 그렇지 않겠냐? 니들이 선생님 말했잖아.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라니까. 그렇게 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? 근데 심플하게 해. 연기 좀 심플하게 가자.